10월 8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북한예술단 공연과 체육행사 유치 등 남북 교류를 본격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말라리아 방역 등 농업, 체육, 문화, 관광 분야 협력 사업을 8년 만에 재개합니다. 인천 서구가 쓰레기 봉투 값을 지금보다 75%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메리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 내정자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동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도시철도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 7월 개통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성 강화를 조건부로 내년 7월 개통에 동의했습니다. 어제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발생한 화재는 한강 이남에서도 목격될 정도로 큰 불이었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재 원인 정밀 감식과 함께 과실 여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집회 참가 주민들에게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 구설에 올랐습니다. 육군 도하훈련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민선시장답지 않은 발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3면 그리고 경기판 1면 종합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인천시와 경기도 주요 인사들이 평양을 다녀왔죠. 인천시가 북한예술단의 가을 공연과 체육행사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비롯한 농업, 관광, 체육, 문화, 다방면에 걸친 교류 사업을 8년 만에 재개한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판 기사 보실까요? 평양 공동선언 인천과 연계된 부분을 찾는데 북한 평양을 방문했던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 평양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북한예술단의 이 가을 공연, 가을이 왔다 이 공연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짓고 있는 이 아트센터 인천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체육 교류 행사도 복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북측에다가 전달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 시장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역시 지난 8년 동안 중단됐던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이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을 비롯해서 메르스나 조류 독감, 구제역 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농업 분야의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체육과 문화, 관광 등 남북 상호 협력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데 합의를 했다는 내용 일면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4면 기사입니다. 인천 서구가 쓰레기 봉투 값을 현행보다 7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서구는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쓰레기 봉투 가격이 620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75%를 제하고 이 10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10원인데 80원으로 이렇게 낮춰지게 되고요.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는 620원에서 160원으로 이렇게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서구만 유독 왜 이렇게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바로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바로 서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서구는 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각종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하는 가산금을 활용해서 이 서구에 지원을 해주면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서구 주민들에 한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지금보다 75% 낮추는 방안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재현 서구청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판 2면 종합 그리고 7면 경제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있지요. 그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기관장 중에 하나가 인천도시공사 사장인데요. 박인서 사장 내정자,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적격 판정 결과를 조만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박남춘 시장은 조만간 이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를 정식 임명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박 내정자는 정책 소견 발표를 통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인천을 위해서 인천도시공사의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이 부채 공기업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고 수익 창출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인서 사장 내정자가 꿈꾸는 인천도시공사의 미래상에 대해서 실명 경제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우여곡절 끝에 내년 7월에는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다는 기사 싣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2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지침 이 회의에서 모든 그 방안을 강화하는 대신에 안전성 강화 계획을 반영하는 조건부로 김포도시철도를 내년 7월에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방안에 합의를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김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한숨 던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고양 시민들은 물론이고 서울 시민 그리고 인천 시민들조차도 시커먼 불기둥 또 연기를 목격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고양시 화전동에서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였죠. 큰 불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유류 제장 탱크 14기가 있는데 이 불이 난 곳은 5개 유류 탱크였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질 듯 하다가 두 차례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소방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면서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밤늦게까지 진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일단 소방당국과 소방 경찰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고요. 특히 대한송유관공사의 업무상 과실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한 꼭지 더 보시겠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최근 이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는데 그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다소 감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서 주민들 사이에 입길에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이 시청 앞에서 열린 육군 도하훈련장 설치 반대 주민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측과 대화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한다. 제 말씀 이해가 되셨나요? 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민들이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자 금방 알아서 하세요 등등의 어떤 다소 감정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고요. 주민들이 여주시를 대표하는 대변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면을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국토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제66주년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를 이끌면서 국가발전과 향토방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인천광역시 재향군인의 김영년 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년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3월 제15대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회장으로 선출되셨어요. 그리고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네요. 2017년 3월 13일 제15대 회장으로 당선되고 3월 3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인천통합방위협의회 등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와 6.25 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초청 행사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유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18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인천 향군의 유상 제고와 새롭게 명예를 회복하는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인천 향군을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긍정적이며 많은 격려의 말씀과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이 바로 제66주년 제항군인의 날입니다. 제항군인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또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많은 국민들이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오늘 대한민국 제항군인회가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제항군인회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병무행정의 집행을 보조하는 예하 단체로서 예비역 장교들이 지역 내 장병 대상자와 기타 예비역 해당자를 관리하는 동원 체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사건 이후 창설된 예비군의 모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향군은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국가 유공자 중에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향토 방위 협조와 지원, 호국 정신의 함양과 고취,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통한 민족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해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향군은 국가 유공자를 정성껏 모시기 위하여 향군 묘지 조성과 부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제항군인회는 지금 현재 1982년에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36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제항군인회. 다양한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사업들, 사례를 든다라면 어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계신지요? 인천 제항군인회는 1982년에 창립되었는데요. 시회가 창립 당시 그때는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지금의 부평구죠. 네. 5개 회가 동시에 창립되었고요. 97년 연수구회가 창립되면서 인천 제항군인회는 8개 구회, 2개 군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안보단체인 제항군인회는 지역사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안보활동으로 청소년 및 학생과 전후 세대들을 대상으로 제3땅굴, 도라 전망대 등 안보 현장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군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6.25 격전지 순례와 안보 강사를 초빙하여 안보 강연회를 실시하는 등 안보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군 여성회와 회원들은 향군 그린운동을 통하여 인천의 현충 시설물과 해수욕장 등 환경 정화운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리질서 캠페인 행사와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활동,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향군 바자회 행사, 김장 담그기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것을 찾아 봉사활동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지역사회 구석구석 음지에 있고 또 어려운 소외 이웃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화제를 잠깐 돌려볼까요? 인천은 그 타 지역과는 달리 이 북한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서해 5도가 있고 강화도가 있고요. 즉 접경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는 또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요. 연평도 피격 사건, 또 잇따른 서해 교전 등 이 안보의 최일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광역시 제항군인의 역할이 타 지역과는 많은 다른 점이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근 남북 그 화해 무드 또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필요성 여기에서도 선봉구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사회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인천 서해 지역은 공개된 열린 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항시 긴장감이 맴도는 지역이죠. 우리 향구는 국가안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북한의 안보 위협이 있을 때는 강력한 대국민 규탄 대회 등 안보 대응 활동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향군의 안보 활동은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억제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통일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밑거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기원을 위해 판문점으로 떠나시는 대통령님이 힘을 내시라고 향군 회원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환송 행사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향군뿐 아니라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염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최근 그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우리 300만 인천 시민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안보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안보 환경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제1, 2, 3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는 급격히 진전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고정된 안보관만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향구는 인천 시민과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시대 상황과 변화되는 안보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보관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연한 안보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인천광역시 제향군인에 어떻게 일어나갈 계획이신지 그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인천시 제향군인회 회장으로서 그간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향군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주고 국가 안보의 제2보루라는 자부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안보관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일체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향군의 재정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향군인회가 대한민국 최대 안보단체로서 자랑스럽고 66년의 세월 속에 남긴 발자취처럼 역사와 전통을 확립하고 올바른 행동과 가치관으로 당당하고 신나고 멋진 향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제향군인 그리고 300만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안보와 향군의 유상 확립과 강화는 회장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이 동참하고 76만 향군 회원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뜻깊은 제66주년 제향군인의 날을 맞이해서 향군을 믿고 향군에게 신뢰와 사랑을 듬뿍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 향군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제향군인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66주년 제향군인의 날을 맞아 인천광역시 제향군인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년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0월 8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 10월 27일 토요일 살아 숨쉬는 승기천을 걷는 여유 식전 행사 및 다양한 환경사랑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가비 무료, 선착순 접수 중 2018년 가을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제2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함께합니다.